제라늄 키우는 꽃님은 장마철 대비해서 한 달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년 중에서도 장마를 앞두고 5월, 6월에 제라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관리 잘하면 1년 내내 풍성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한 달 전부터 꼭 해줘야 되는 5가지, 제라늄 잘 키우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5가지, 햇빛, 물, 온도, 영양, 통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6월에 제라늄 관리 잘 해서 장마기와 여름 무름병에서 탈출하시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장마철 대비를 지금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5월, 6월 제라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영상 끝부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햇빛입니다. 제라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햇빛입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라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웃자라면 식물이 약해져서 물원병도 오기 쉽고 각종 질병에 더 잘 걸립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식물 등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여름 시즌에는 너무 강한 햇빛도 좋지 않습니다. 노지 직광에 제라늄을 두는 것보다는 처마 밑이나 벽 쪽 가까이에 배치해서 은은한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림이 되면 더 좋고 해가림도 어느 정도는 해주면 더 좋습니다. 베란다에서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기 때문에 별도로 차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는 한여름에도 차광 없이 그대로 키워도 물음병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여름에는 햇빛 좋은 남향 베란다에도 햇빛이 없어서 제라늄이 웃자람이 굉장히 심합니다. 장마 오기 전에 초록색의 지분이 많은 제라늄들은 창가로 배치하고 초록색의 지분이 적은 제라늄들은 햇빛이 적게 들어오는 곳으로 베란다 내에서 자리 이동을 해줍니다. 어린 모종이라면 햇빛이 제일 적게 들어오는 곳으로 자리 이동해주고 펜시 계열이나 초록색의 지분이 적은 연두 계열의 제라늄도 햇빛이 제일 적게 들어오는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해주는데 낮의 온도가 30도로 올라가지 않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자리 이동의 적기입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한 달 전에는 자리 배치를 마무리해 주시고 적응을 하는지 관찰한 후에 여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도 펜시계 제라늄은 북쪽 베란다에 있는 세탁기 위에 5월 말일경에 자리 이동을 해서 여름을 낳고 연두 계열 제라늄은 창가 쪽이 아니라 베란다에서 가장 구석진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해서 여름을 낳습니다. 식물 등이 있다면 햇빛 걱정 없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가 있지만 식물 등이 없으면 여름에도 꽃은 피기도 하지만 예쁘게 꽃핀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 여름에는 꽃보기를 포기하고 소중한 내 제라늄을 잘 지키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주기입니다. 여름을 무사히 잘 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가 물주기입니다. 봄 시즌에도 과습이 되면 바로 가는 제라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가 오기 한 달 전부터는 물 주는 양과 물 주는 기간을 조절하여야 됩니다. 제라늄 물 주는 방법은 화분의 거덕이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면 됩니다. 거덕이란 화분의 3분의 1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듬뿍 많이 주면 안 됩니다. 5월 말경에서 6월부터는 물 주는 기간과 물 주는 양을 조절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물 주는 양도 평소보다 조금씩 줄여서 주시고 물 주는 기간도 길게 늘려줘야 됩니다. 물을 며칠에 한 번 무조건 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 꽃님들은 일주일에 몇 번 준다고 말해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10cm에서 12cm 화분에 심겨져 있는 제라늄이라면 일주일에 2번 종이컵 1컵 정도의 양으로 물을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서서히 줄여서
장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종이컵 반컵 정도의 양으로 물 줄 수 있도록 물 주는 기간을 늘려주고 물 주는 양을 줄여 나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물 주는 양을 확 줄이면 식물이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줄여주시고 물 주는 기간도 이제부터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공중 습도와 생육 환경에 따라서 물 주는 기간이 차츰차츰 늘어납니다. 장마기에는 물을 주어도 물기가 화분에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물 주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장마기에는 물을 듬뿍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이컵 절반의 양으로 물 주고 나서 화분 밑으로 쪼로록 흐를 정도로만 물 주면 됩니다. 쪼로록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물 더 주면 과습이 되니 쪼로록 흘러나오지 않아도 물 더 주면 안 됩니다. 물 주는 시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물 주는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분을 들어보고 가볍다면 물을 주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 나무 젓가락이나 손가락을 화분 안에 찔러보고 젓가락 부분에 흙이 묻어 나오는 정도를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손가락이나 나무 젓가락에 물기가 없을 때가 물 주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화분 위의 흙 색깔로 파악합니다. 오른쪽은 물기가 많은 화분으로 화분 위의 흙 색깔이 검은색으로 더 진한 색깔입니다. 왼쪽은 물기가 없는 화분으로 화분 위의 흙 색깔이 갈색으로 더 연한 색깔입니다. 농장에선 세 번째 방법으로 물 주는데요. 화분의 흙 색깔이 검은색이면 2의 양으로 물 주고 화분의 흙 색깔이 갈색이면 5의 양으로 물 줍니다. 화분을 하나하나 일일이 들어보고 물 주는 양을 체크하면 가장 좋겠지만 농장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기가 있다면 물 주는 양의 절반의 양으로 물을 줍니다. 물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잎에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꽃이나 잎에 물을 뿌리는 살수간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라늄들은 잎이나 꽃에 물을 뿌리면 꽃도 빨리 져버리고 잎도 상할 수 있으므로 잎에 물을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라늄 잎은 솜털이 있는 잎이기 때문에 잎에 물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잎에 물이 묻으면 잿빛 곰팡이 병과 질병도 생길 수 있고 비정상적인 하엽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잎에 물을 뿌리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비를 맞으면 안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장마기에 노지에 있는 화분들이 폭망하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장마기에 고온 다습하고 잎에 물기도 계속 있고 화분 속에도 물기가 계속 있으니 과습으로 죽습니다. 노지에서 비를 맞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고 실내에서는 노지만큼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잎에 물을 뿌려주면 안 됩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는 황사가 지나가면 황사 먼지 제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물 주는 날에 1년에 딱 한 번 잎을 씻어준다는 느낌으로 잎에 살수간수 해주고 창문을 다 열고 환기를 시켜주었습니다. 세 번째, 온도입니다. 베란다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꼭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켜줍니다. 제라늄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가도록 하지 말고 공기가 순환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란다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커튼으로 햇빛을 차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하루 종일 차양하는 것은 안 되고 한낮의 더위만 피할 수 있는 정도로만 차양해 주시면 됩니다. 꽃을 보고 식물을 키우기 가장 중요한 환경은 햇빛이기 때문에 적당한 햇빛은 있어야 되므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햇빛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베란다 가드닝 할 때에도 그리드에서도 차광 없이 비가림만 해주어도 물은 걱정 없이 잘 자랐습니다. 사양을 하는 것보다도 햇빛을 보여주는 것이 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에어컨을 틀어주면 되고
그리고 에어컨 바람이 제라늄한테 직접 안 가도록 해줍니다. 네 번째, 영양입니다. 낮의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는 여름에는 제라늄이 성장을 멈추고 쉬는 휴면기입니다. 날씨가 습하고 덥기 때문에 성장을 하지 않고 잠시 쉬는데 화분 속에 영양이 너무 많으면 과영양이 되어 뿌리 무름병이라든지 제라늄들이 꽃을 피우려고 과로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므로 초보님이시면 영양제는 2월까지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는 가을에 분갈이하고 한 달 뒤에 오스모코트 알갱이 비료를 30알 정도 올려주고 봄에 분갈이하였다면 상토에 있는 영양제만으로 충분하니 별도로 영양제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양 과다로 죽이지 않으려면 서서히 녹아서 효과를 주는 오스모코트 알갱이 영양제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이 부족해서 죽지는 않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름병 와서 가기 때문에 장마 오기 한 달 전부터는 비료, 액비 등의 영양제는 절대 안 됩니다. 제라늄은 영양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농장에서도 완효성 비료인 3, 4개월용 오스모코트를 1년에 2번 올려줍니다. 가을 분갈이 때 30알 정도 올려주고 1월에 30알 정도 올려주면 끝입니다. 액비도 물, 비료 형식으로 1월까지만 주면 끝입니다. 이 시기에는 영양제 대신에 미산성 차염소산수나 목초액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미산성 차염소산수, 물, 목초액 순으로 관리해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물을 준다면 첫 번째 주는 맹물만 주고 두 번째 주는 물 주고 2, 3일 후에 미산성 차염소산수를 주고 세 번째 주는 맹물만 주고 네 번째 주는 목초액을 섞은 물을 주면 됩니다. 목초액 섞은 물은 물과 목초액을 1000배 희석합니다. 물 2리터 생수통에 목초액 2ml 섞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통풍 환기입니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라늄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우려면 여름을 어떻게 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름을 무사히 잘 보내려면 통풍입니다. 통풍 관리는 제라늄 무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각종 병충해 예방에도 상당하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통풍 및 환기 관리는 실외 노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베란다 기준으로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6월 제라늄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바로 해주어야 되는 것이 통풍 관리입니다. 봄 시즌에는 황사가 있어서 창문을 닫고 있었지만 장마 오기 한 달 전부터는 창문을 꼭 열어주고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라면 창문을 다 열어주고 맞바람 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실내 환기에도 좋고 식물도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제라늄 배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화분끼리 너무 빽빽하게 붙어 있으면 통풍 환기에도 방해가 되고 병충해도 잘 생기니 화분 사이의 간격을 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 밑에 음료수병 뚜껑을 놓고 화분을 얹어주면 화분 밑의 물구멍으로 바람이 통하기 쉬워서 과습 방지도 됩니다. 통풍 환기를 위해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시든 잎과 시든 꽃대는 정리해 줍니다. 물주기 2일 전에 원활한 통풍을 위해 아래쪽 잎은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키가 많이 크거나 우짜란 제라늄은 강전정은 안 되고 잎이 10장 이상 있도록 남겨놓고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을 자를 때는 손으로 자르지 말고 가위를 에탄올로 소독한 후에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분에 물기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물기가 있다면 잎만 잘라주고 물기가 없다면 줄기 전체를 잘라주면 됩니다. 물기가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말고 저절로 떨어지는 잎만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부분이 너무 빼곡하게 잎이 있는 아이들은 잎을 잘라주시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데 흙이 말랐을 때 해주어야 됩니다. 장마기를 대비하여 5월, 6월에 제라늄 관리를 미리 다 해주고 장마기에는 제라늄 건드리지 말고 물주기만 잘 하면 됩니다.
물 주는 양을 줄여라고 하면 물을 안 주어서 비라늄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통풍 잘 되는 환경 만들어주고 베란다 온도 낮춰주고 햇볕 잘 보여주는 환경을 만들어준 후에 내 집에서 물을 얼마 정도 주면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5월에 6월에 가지치기 하면 모주도 갈 수 있고 삽목도 잘 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보님이시면 제라늄 가지치기는 4월까지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치기 많이 하면 개체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삽목을 많이 한 개체는 물음병도 더 잘 오고 삽목을 한 번도 하지 않거나 목질화된 오래된 개체는 물음병에도 강합니다. 식물과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지만 제라늄을 잘 다룰 줄 모르는 꽃님이 제라늄과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하려면 건드리지 말고 순따기 정도만 해주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